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안녕하세요. okay. 경우 있는 I 밤 move 더 on 리더 each and 책 every 읽어주는 day. 남자 The 민경우입니다.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경우 for 있는 밤 더 the 리더를 better. 시작하고 첫 번째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에 이어 오늘부터는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합니다. 운동권 관련 책이나 기사를 제가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평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남자가 아닌 기사 읽어주는 남자 민경우로 민경우의 경우 있는 밤 리더 더 리더 5번째 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간 경향 윤효우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86세대가 이끄는 22대 강성국회 제목입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비상행동을 지켜보며 17대 국회 시절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한 17대 국회 초선들은 대부분 86세대 의원들이었다. 이 보좌관은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농성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정치 협상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농성에 대한 우려였다. 초선 당선인의 비상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종근 당선인은 1972년생이지만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해 경희대 89학번이다. 1992년 경희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활동한 운동권 출신이다. 범 86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농성장에는 86세대 당선인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86세대 중진들이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사실상 86세대가 이끌 22대 국회가 강성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 농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것은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6월 1일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이 농성을 주도한 것들이 윤종근 같은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권 출신들의 농성을 보면서 2004년을 기억해 보시면 2004년 봄에 탄핵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되면서 기각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가 됐죠. 그리고 하반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개정하느니 안 된다느니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했었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7대 국회에서 대부분 초선이었던 86세대는 386에서 이제 586, 686이 되었다.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접어든 것이다. 20년이 훌쩍 지난 뒤 맞이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들은 어느새 입법부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었다.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 나섰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은 86세대의 중심에 속한다. 이들이 후보직을 사퇴한 후 86세대 이전의 긴급조치 세대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런 교통정리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학생 때는 학생운동과 거리가 있었고 사법연수원 시절 정의원 등 86세대들과 학생운동 관련 서적을 함께 읽은 범 86세대 정치인이다. 그가 지나온 정치 역정 역시 86세대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12석으로 4월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86세대 정치인이다. 171석을 이끄는 거대 야당뿐 아니라 야권연대의 한 축 역시 86세대가 이끌고 있다. 범야권 189석의 중심을 86세대가 차지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86세대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04년 총선입니다. 이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면에 등장한 86세대 정치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여야 중진 의원이 됐죠. 한 20년간을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당선인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100명으로 33%, 50대는 150명으로 50%를 차지했다. 5, 60대가 8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86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당선인 인적 현황 자료를 통해 주간 경향이 추산해 보았다. 엄밀한 의미의 86세대의 기준을 61년생에서 69년생으로 삼았다. 1960년생은 79학번이 많고 89학번의 대부분이 1970년생이기 때문이다. 22대 당선인 300명 중 86세대는 178명이다. 과반을 훨씬 넘어선다. 이 중 국힘 86세대 당선인을 빼면 민주당 당선인은 117명이다. 다시 한번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를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대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33%고 50대가 150명으로 50%입니다. 그래서 50대와 60대를 합치면 83%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러니까 5, 60대가 아닌 사람은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86세대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독점해서 지금 50대, 60대가 되었는데 그 50대, 60대 정치인의 규모가 83%입니다. 이거는 다른 21대, 20대, 17대, 18대를 비교하면 약 10% 정도가 더 나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빠진 연령대는 주로 30대, 40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86 세대가 나이를 먹어서 5, 60대가 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누가 빠졌다? 40대 국회의원들이 덜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명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중 86세대의 비중은 178명입니다. 300명 중 86세대가 178명입니다. 이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117명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죠. 자, 그 다음에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86세대의 윗세대인 긴급조치 세대가 의회 권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급격하게 입법부 권력을 86세대에 물려줘 버린 양상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2020년 7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으면서 대권 차기주자로 부각됐고 86세대 정치인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이 86세대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의 반개죠.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의 의견에 따르면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부상을 했고 이때 86세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힘을 모으면서 현재의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4월 총선에서 86세대 야권 후보들은 국민의힘이 내건 86세대 청산론에 밀려 한때 고전을 면치 못한다. 86세대의 뒷세대인 97세대에 해당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86세대를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86세대가 너무 많은 권력을 누렸다는 비판이었다. 86세대 청산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중용하고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유권자들은 86세대 청산보다 검찰개혁에 더 많은 손을 들어줬고 총선은 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86세대 중심의 야당이 군사독재 당시의 프레임을 그대로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저는 이 기사의 핵심 워딩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세대 중심의 야당이
군사 독재 당시의 프레임을 그대로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이 유권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2학번으로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운동권 청산론을 내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검찰 개혁론을 주장하고 이 검찰 개혁론이 결과적으로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효우 기사는 그 야당의 검찰 개혁 프레임이 게임의 뿌리가 그 과거 군부 독재 프레임, 군부 독재 타도 프레임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안에 운동권의 잔재가 짙게 녹아 있다는 뜻이죠.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은 전면적인 검찰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농성, 무슨 거리 투쟁, 지금도 이미 거리 집회를 많이 하고 있죠. 86세대 중심의 정치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군사 독재 당시 군사정부를 주적으로 모는 강성운동권의 전략이 국민의 호응을 얻었는데 이들이 정치역으로 옮겨오면서 상대 정당을 적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을 민주당 86세대는 군부독재의 잔재로 깎아내렸다. 이 부분도 두 번째 핵심 워딩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을 걸었는데 그것 역시 과거 군부독재 타도 프레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연장선에 있냐면 상대 정당을 적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여당을 군부독재의 잔재로 깎아내리면서 국민 대중이 갖고 있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어떤 기억들을 현 정치에 이입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에서 대화와 협치의 여지는 점차 줄어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수 지도자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 안하무인식 통치가 한몫했다. 4대강 사업, 최순실 비리, 검찰 독재 의혹 등이 86세대의 강력한 비판 대상이 되면서 86세대의 강력한 정치 투쟁이 오히려 국민의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자, 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존경받는 86세대 정치인은 있는가? 86세대가 과연 정치권에서 재구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다닌다. 김상일 평론가는 86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유산을 물려줬어야 하는데 계속 자신의 정치적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강경투쟁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22대 국회에서도 86세대가 강경투쟁만을 내세운다면 이런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 독재에 대해서는 물론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측면이 있고 국민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86세대가 군사 독재를 검찰 독재로 치환하면서 과잉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하나 부작용은 팬덤 정치입니다. 강성 정치 팬클럽 문화도 86세대의 강성 정치가 낳은 부작용으로 언급된다. 지난 5월 16일 22대 국회의장 후보 투표에서도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성 발언을 해온 추미애 당선인을 원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심으로 포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당선인 과반이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택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은 지난 4월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비이재명계를 이른바 수박으로 몰았다. 86세대가 늘 외치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배척이라는 비민주적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86세대가 일부 조직 재생산 방법을 온라인으로 옮겨간 결과 강성 팬덤 문화가 만들어졌다면서 확증 편향식 유튜브 정치 문화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지금까지 주간경향 윤효우 기자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동훈 비대위가 쓰면서 한 운동권 청산 문제를 제기했죠. 운동권 청산 문제는 여론의 느슨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 호응하긴 했는데 강렬하게 호응하지는 않았고 좀 느슨하고 온건하게 호응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 어떤 시점에 야당이 검찰개혁,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양자가 경합을 했죠. 양자가 경합을 했는데 이 검찰 독재 프레임이라는 것은 2024년, 23년, 2024년의 현재 상황에 기초해서 나온 프레임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임은 70년대, 80년대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형성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반독재 투쟁을 함께했던 국민 다수의 DNA 또는 무의식을 자극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24년 검찰 독재 프레임이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반독재 투쟁을 기초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압도적인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은 측면은 있지만 문제는 현실과 괴리돼서 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죠.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매사를 투쟁으로 본다는 겁니다. 반독재 투쟁, 군부독재 타도 투쟁을 해왔던 연장선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또는 여야 간의 각축도 마치 투쟁처럼 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적으로 보는 듯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농성이나 비타협적인 어떤 갈등으로 보는 이런 태도들이 거기서 연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장기간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86세대의 권력의 장기화, 권력의 독점화가 심화됐습니다. 아까 소개를 했지만 2004년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전면에 걸고 등장한 것이 86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20년에 걸쳐서 민주주의를 투쟁의 관점에서 보았던 일련의 세대가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권력을 심화시킨 거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로 그 아랫세대 30대, 40대의 권력 진출을 막아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50대, 60대, 86세대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78명이 86세대입니다. 40대 국회는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권 청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좀 선구적인 제기로 문제가 제기되었다가 22대 총선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권 청산 문제가 끝난 과제라기보다는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제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22대 국회에서 아마도 권력을 독점한 86 정치인들이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농성, 비타협적인 투쟁, 타협이 없는 정치를 계속하는 것에서 대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 시즌2를 기대합니다.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5번째 밤 어떠셨습니까? 뜨거운 여름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목요일 밤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다섯째 밤을 여기서 적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